엄마 정말 이해 안 돼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지훈아, 목소리 좀. 아니요, 이제 참을 수 없어요. 유경이가 얼마나 착한지.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의심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희경의 가슴이 칼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40년 키운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유경이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박정숙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할머니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날 밤 거울 속 늙고 초라한 얼굴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뱀은 따로 있다는 것을. 평생을 살아오며 직감이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틀렸다고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완벽해 보이는 것 뒤에 가장 큰 거짓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항구 동네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는 윤희경입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죠. 30에 넘게 바다 온천을 지켜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거든요. 창문을 열면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멀리서 들려오는 선박 경적 소리가 하루를 깨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그때 받은 보상금으로 이 낡은 건물을 샀을 때만 해도 혼자서 이런 큰 사업을 꾸려갈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지훈이를 키우려면 포기할 수 없었죠. 지훈이는 지금 해운회사에서 선박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바다에 보낸 뒤로 제가 바다를 원망했는데 그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고 착한 아이예요. 다만 사람 보는 눈이 조금 둔한 편이죠. 오늘도 새벽 준비를 마치고 찜질방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구나. 그러게요. 몸이 시계보다 정확해서 말이에요. 점심때쯤 되니 며느리 유경이가 나타났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8개월째인데 정말 완벽한 며느리거든요. 말씨도 부드럽고 찜질방 청소며 손님 응대까지 척척 도와줍니다. 어머님, 오늘 오후에 제가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고맙구나, 유경아. 그런데 내가 직장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어머님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시잖아요. 유경이는 은행에서 창구 업무를 보고 있어요. 퇴근 후에도 자주 찜질방에 들러 이것저것 도와주죠. 지훈이가 소개받아 만난 여자인데 처음 봤을 때부터 예의 바르고 차분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유경이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편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딱히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일을 잘 해내죠. 어머님, 혹시 필요한 물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아니야, 별로 필요한 건 없어. 그래도 어머님 건강 관리는 제가 챙겨야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유경이의 눈빛이 어딘지 차가워 보일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표정이지만 제가 착각하는 걸까요? 오후 3시쯤 유경이가 목욕탕 청소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타일을 닦는 그 손놀림이 참 능숙하더라고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유경아, 너 원래 이런 일 해본 적 있니? 아니요, 어머님. 그냥 집에서 청소 자주 했어서 그런가 봐요. 그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죠. 그리고 유경이가 청소를 끝내고 손을 닦을 때 그 손목에 희미한 흉터 자국이 보였습니다. 물어보려 했는데 유경이가 재빨리 소매를 내렸어요. 저녁쯤 지훈이가 들렀습니다. 엄마, 유경이 또 와서 도와줬다면서요. 그러게 말이야. 참 고마운 애구나.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지훈이는 정말 순진한 아이예요. 유경이를 바라보는 눈빛에 사랑이 가득하죠. 그런 아들을 보면 제 의심이 괜한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밤에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유경이의 그 차가운 눈빛과 손목의 흉터가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러고 보니 유경이에 대해 아는 게 참 적어요. 가족 이야기도 별로 안 하고 과거에 대해서도 묻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죠.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완벽함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지나갑니다.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찜질방 문을 열겠지만 이 불안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는 유독 한적했습니다. 단골 손님 몇 분만 찜질방에 계시고 카운터에는 제가 혼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3시쯤 유경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나 봐요. 어머님, 오늘 일찍 끝났어요.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괜찮아, 유경아. 오늘은 손님도 별로 없고 해서. 그래도 어머님 혼자 하시기엔 힘드실 텐데요. 유경이는 늘 그랬듯 카운터 뒤로 들어와 이것저것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수건을 개어놓기도 하고 타리암 열쇠를 정리하기도 하면서요. 그때 제 눈에 띈 게 카운터 모서리에 놓인 나무 대야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직접 만든 거예요. 목공이 취미였던 남편이 찜질방 개업 선물이라며 정성스럽게 깎아준 작품이죠.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윤이 나고 단단했어요. 어머님, 이 대야 정말 예쁘네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유경이가 대야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지훈 아버지가 만든 거야. 예전에 목공을 좋아하셔서. 아, 그러셨구나. 정말 솜씨가 좋으셨네요. 유경이가 대야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경이의 손놀림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유경이가 대야를 제자리에 놓으려다가 갑자기 손을 놓쳤습니다. 나무 대야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한쪽 모서리가 깨져버렸어요. 아, 어떡해요. 유경이가 황급히 무릎을 꿇으며 대야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져서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어요. 유경이가 대야를 떨어뜨리기 직전 순간적으로 스친 그 표정이요.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놓친 것 같은 그런 차가운 눈빛을 분명히 봤습니다. 괜찮아, 유경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이 만들어준 유일한 작품이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꼭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면 술이라도. 아니야, 됐어. 어차피 오래된 거라. 유경이는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그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로 미안해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뭔가 연기하는 것 같았달까요? 그날 저녁 지훈이가 왔을 때 유경이는 또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훈아, 나 어떡해. 어머님한테 정말 죄송한 일을 했어. 뭔 일인데? 아버님이 만드신 나무 대야를 깨뜨렸어. 정말 실수였는데. 지훈이는 유경이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죠. 엄마, 유경이가 너무 미안해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물론이지.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혼자 카운터에 앉아 깨진 대야 조각들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억지로 맞춰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러고 보니 찜질방에 CCTV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날 오후 녹화 파일을 확인해 봤어요.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한 손의 움직임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유경이가 대야를 만지는 장면은 나와 있었습니다. 몇 번을 돌려봐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정말 실수일 수도 있고 일부러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순간 봤던 유경이의 표정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유경이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어제 일 정말 죄송해요. 밤새 잠도 못 잤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유경아. 그래도 어떻게 그런 소중한 물건을. 유경이의 사과는 계속됐지만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정말 실수라면 한두 번 사과하면 될 텐데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유경이가 새 나무 대야를 사다 줬는데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구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님 목공예 전문점에서 맞춰달라고 했어요. 예전 것과 똑같게요. 고맙긴 한데 어떻게 이런 걸? 사진을 찍어뒀거든요.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언제 사진을 찍었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깨뜨리기 전에 사진을 찍어뒀을까요?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유경이가 대야를 일부러 깨뜨린 거라고.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남편의 유품을 깨뜨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날 밤 혼자 찜질방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며느리에게서 처음으로 발견한 틈이었어요.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스며 나오는 건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지나갔지만 오늘 밤은 그 소리마저 불길하게 들렸어요. 대야 사건 이후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유경이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들이 모두 나간 뒤 유경이가 카운터에 앉더니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요즘 고령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이 근처에 요양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긴 하지. 어머님 건물이 정말 좋은 위치에 있어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 요양 스파 같은 걸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그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부터 유경이는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서까지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은행에서 일하니까 이런 건 잘 알거든요. 정부에서 실버타운 사업 지원도 해주고 수익성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런 큰 사업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니? 그래서 말인데요. 건물 담보로 대출받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어머님 신용도 좋으시고. 담보대출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목숨 바쳐 마련해준 이 건물을 담보로 잡는다고요. 유경아, 그런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어머님, 지금 시대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해요. 그냥 찜질방만 하시면 언제까지 버티실 수 있겠어요? 유경이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강압적인 톤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경이가 지훈이와 함께 와서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지훈이가 외아들이니까 나중에 이 건물도 지훈이가 물려받는 거죠? 글쎄,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냥 궁금해서요. 아이가 생기면 미래 계획도 세워야 하잖아요. 아이 이야기가 나오니 지훈이가 얼굴을 붉혔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유경아, 그런 건 천천히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어머님도 손주 빨리 보고 싶으시죠? 유경이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계산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유경이가 갑자기 큰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지훈아, 나 임신한 것 같아.
지훈이는 하늘이 무너진 듯 기뻐했어요. 저도 마음으로는 기뻤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너무 타이밍이 절묘했거든요. 정말이니? 병원에는 가봤어? 네, 어제 확인했어요. 이제 2달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있었어요. 임신 초기라면서 입덧도 별로 없어 보이고 평상시와 다를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부터 유경이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입덧이 너무 심해서 못 견디겠어요. 한약 좀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이지. 어떤 한약이 필요하니? 임신부 전용 보약이 있다더라고요. 좀 비싸긴 하지만 태아 건강에 좋다고 해서 보약값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특별한 음식도 사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임신하면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하대요. 유기농 식품이랑 수입 과일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지훈이는 아내와 아이를 위한 일이라며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아보험까지 들자고 했어요. 어머님, 요즘 태아보험 안 들면 나중에 후회한다던데. 보장 범위가 넓은 걸로 들까요? 그런 건 지훈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지훈이 월급으론 부족해요. 어머님이 도와주셔야죠. 이젠 대놓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조심스럽고 겸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유경이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양원 사업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유경아.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어려워져요. 그렇다고 해도. 그리고 계약상 문제도 있어요. 사업자 명의가 어머님 혼자면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무슨 소리니? 일부 명의를 제 이름으로도 올려야 해요. 그래야 은행 대출도 쉽게 나오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건물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올리겠다는 소리였어요. 유경아, 그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니? 어머님, 저 이제 이 집 며느리고 손주까지 낳을 사람이에요. 가족인데 뭐가 그리 조심스러우세요? 유경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중요한 일은 지훈이랑 상의해서. 지훈이는 이미 찬성했어요. 그렇지, 지훈아? 지훈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아내 말을 그대로 믿었나 봅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찜질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유경이의 진짜 속셈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임신도 의심스럽고 사업 제안도 의심스럽고 건물 명의 이전 요구는 더더욱 이상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아내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고 주변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살게 군다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거셌어요. 마치 무슨 일이 곧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과 함께 그 사건은 일주일 뒤에 터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가 퇴근 후 찜질방에 들렀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뭐요, 엄마? 유경이 임신 소식이 좀 갑작스럽지 않았니? 그리고 사업 이야기도. 지훈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생겨서. 엄마가 유경이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런 지훈이는 처음이었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자는. 엄마, 유경이가 임신했다는데 왜 자꾸 이상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사업도 우리 가족을 위한 건데. 지훈아, 엄마는 그저.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가 왜 자꾸 우리 사이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지. 지훈이가 소리를 높였어요. 마침 그때 유경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목소리가. 아니야, 유경아. 그냥 엄마랑 얘기하다가. 유경이가 저와 지훈이를 번갈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혹시 저 때문인가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유경이는 이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인데. 유경아, 그런 게 아니야. 지훈아, 우리 그냥 가자. 어머님한테 부담만 되는 것 같아. 그날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훈이는 며칠 동안 찜질방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지훈이가 다시 나타났을 때 표정이 싸늘했어요. 엄마, 유경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출혈이 있었어요. 뭐라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임신 초기라 위험할 수도 있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제 탓일까요? 지훈아, 그럼. 엄마, 유경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우리 가족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때 찜질방에 단골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김옥순 할머니, 박정숙 할머니, 이미경 할머니. 모두 이 동네에서 수십 년째 사는 분들이죠. 지훈이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이해 안 돼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힐끗힐끗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렸을 거예요. 지훈아, 목소리 좀. 아니요, 이제 참을 수 없어요. 유경이가 얼마나 착한지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상하다고, 의심스럽다고. 김옥순 할머니가 못 들은 척 하시지만 귀를 기울이고 계셨어요. 엄마, 유경이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아무리 잘해도 안 받아주신다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40년 가까이 키운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그리고 건물명의 이야기도 그래요.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나중에 다 내 거 될 텐데. 이제는 대놓고 건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네요. 할머니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지훈아, 엄마가 언제 유경이를 싫어한다고. 행동으로 다 보여요. 유경이가 뭘 해도 눈치를 주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박정숙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분명히 저를 나쁜 시어머니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들이 나간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돌까요? 착한 며느리를 못살게 구는 시어머니라고 할 테죠. 며칠 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슈퍼에 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바다온천 사장님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시어머니가 못살게 군다더라.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든데 그것도 임신까지 했으면 더 잘해줘야지. 돈 문제로 다툰다던데. 건물 욕심이 많나 봐. 모든 게 거꾸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욕심쟁이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고 유경이는 불쌍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죠. 그날 저녁 혼자 찜질방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남편 유품도 잃고 아들에게도 오해받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나쁜 시어머니 취급받고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거울을 보니 늙고 지친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그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희경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너무 조심스럽게만 행동했네요. 증거도 없이 의심만 했고 확실하지 않다며 망설이기만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유경이의 진짜 모습을 밝혀내지 못하면 이 집안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아들도 잃고 남편이 목숨 바쳐 지킨 건물도
잃게 될 거고요. 밖에서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직접 나서겠어요. 유경이가 누구인지, 무슨 목적으로 우리 집에 온 건지 직접 밝혀내겠어요. 거울 속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 선 눈빛이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찜질방을 걸어 다녔습니다. 빈 복도를 오가며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이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사람들이 드나들었죠.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지만 뒤에서는 남의 돈을 가로채는 사람도 있었고 착한 척하면서 이웃을 등쳐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특히 기억나는 분이 하나 있어요. 김정란이라는 여자였는데 처음엔 정말 고운 말씨의 예의 바른 분이었습니다. 매일 오셔서 다른 손님들과도 잘 지내고 저한테도 늘 고마움을 표현하셨죠. 하지만 몇 달 뒤에 진실이 드러났어요. 다른 손님들의 귀중품을 몰래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물함 열쇠를 복사해서 말이죠. 그때 제가 느꼈던 섬뜩함이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눈빛은 속일 수 없어요.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익힌 눈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랬어요. 보험회사에서 처음에는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선박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서요. 해운회사에서도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무식한 아낙네가 뭘 안다고 덤비냐는 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서류를 들춰보고 전문가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진실을 밝혀냈어요. 해운회사의 안전수칙 위반이 사고 원인이었고 보험회사도 정당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 돈으로 이 건물을 샀고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그때도 모든 사람이 제가 틀렸다고 했어요. 그냥 포기하고 받을 걸 받으라고 했죠. 하지만 제 직감이 옳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경이에 대한 제 의심을 모두가 시어머니의 질투라고 하지만 제 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문득 이달수 형사가 생각났습니다. 남편 사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분인데 작년에 은퇴해서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가끔 찜질방에 오셔서 안부를 물어보시곤 하죠. 형사님, 사람 조사하는 방법 같은 거 있나요? 언젠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을 때 이달수 형사가 그랬어요. 사장님, 요즘은 다 기록이 남아요. 핸드폰, 카드 내역, 병원 기록까지. 숨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는 그냥 듣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중요한 말이었어요. 유경이의 임신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과거 경력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다음 날 오후 이달수 형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사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찜질방에 한번 오시겠어요? 상담 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씀해 보세요. 전화로는 좀 복잡해서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달수 형사님은 선뜻 오겠다고 하셨어요. 오랜 경험으로 제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끼셨나 봅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끝내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경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 시간에는 보통 은행에 있을 텐데요. 어머님, 일찍 퇴근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정말 몸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경아, 그럼 집에 가서 쉬어야지. 괜찮아요. 어머님 도와드릴 일 있으면 하고 갈게요. 이상했어요. 몸이 안 좋다면서 왜 찜질방에 와서
일을 하겠다는 걸까요? 그리고 유경이가 카운터 정리를 하다가 또다시 실수를 했어요. 이번에는 현금 서랍을 정리하면서 영수증 몇 장을 실수로 찢어버린 거예요. 어머님, 죄송해요. 손이 떨려서. 유경이가 황급히 찢어진 영수증을 주워 모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어요. 유경이가 특정 영수증만 골라서 찢은 것 같았거든요. 유경아, 괜찮아. 나중에 다시 정리하면 돼.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또다시 시작된 유경이의 실수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찢어진 영수증들을 다시 맞춰보려 했지만 너무 많이 찢어져서 복원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유경이의 실수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 밤늦게 혼자 앉아 있으니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유경이가 무언가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의 작은 실수들이 모두 더 큰 계획의 일부였던 것처럼요.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어댔지만 이번엔 그 소리가 경고처럼 들렸어요. 무슨 일이든 곧 터질 거라는. 다음 날 오후 유경이가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도 좋고 하니 기분 전환 겸 시내에 나가실래요? 이상한 제안이었어요. 유경이가 먼저 외출을 제안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괜찮아, 유경아. 찜질방 지켜야 해서. 어머님, 가끔은 바깥 바람도 쐬셔야죠. 제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릴게요. 고집스럽게 권하는 모습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럼 잠깐만 나갔다 올까? 유경이의 차는 깨끗하고 잘 관리된 중형 세단이었어요. 은행 직원 월급으로는 좀 비싼 차 같았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시내 백화점을 돌아보고 차를 마시며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어요. 유경이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계속 웃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많이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니, 유경아. 요즘 컨디션도 안 좋고 자꾸 실수만 해서요. 어머님 마음 상하셨죠? 돌아오는 길에 유경이가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 있는 큰 주유소였어요. 어머님, 기름 좀 넣고 갈게요. 화장실도 다녀오세요. 유경이가 차에서 내려 주유기 앞으로 갔어요. 저는 휴게소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직원이 유경이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중년 남성 직원이었는데 유경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뭔가 확인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경이가 신용카드를 내밀자 직원은 카드와 유경이 얼굴을 번갈아 보며 떨기 시작했어요. 손까지 덜덜 떨면서요. 잠시만요, 고객님. 직원이 카드 결제를 멈추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곧 다른 직원과 함께 나와서 유경이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유경이는 점점 불안해하는 기색이었어요. 자꾸 시계를 보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게 손짓했습니다. 어머님, 빨리 오세요. 늦었어요. 하지만 주유소 직원이 저를 불렀어요. 혹시 저분과 함께 오신 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사무실로 좀 와주시겠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유경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어머님, 별일 아닐 거예요. 그냥 가요. 하지만 직원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무시할 수 없었어요. 유경아,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사무실에 들어가자 직원이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켜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분이 누구세요? 제 며느리인데요. 며느리요?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저 여자 조심하세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신문 기사였는데 제목이 허위 결혼 후 보험 사기 3억 원 챙기고 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실린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유경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이름이 달랐어요. 서율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 여자가 바로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쳐놓은 사기꾼이에요.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형이 3년 전에 저 여자랑 결혼했어요. 처음엔 정말 완벽한 여자였어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가족들한테도 잘하고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임신했다고 했어요. 태아보험도 들고 각종 보험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형이 전부 보험료를 냈죠. 그래서요? 몇 달 뒤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형이 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난 거예요. 형은 중상을 입었고 저 여자는 유산했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보험금이 엄청 나왔어요. 형 치료비, 유산 보상금, 각종 위자료까지 거의 3억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돈을 받자마자 사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요. 흔적도 없이 직원이 다른 창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경찰서에서 수배 공고를 낸 문서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신도 거짓말이었어요. 가짜 초음파 사진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일부러 낸 거였고요. 일부러요? 형한테 약을 먹였어요.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요. 그래서 형이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난 거예요. 다행히 형은 살았지만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이 자료들 다 복사해 드릴게요.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하세요. 저 여자 또 똑같은 짓 하려는 거예요. 직원이 프린터기를 돌리며 각종 자료를 출력하기 시작했어요. 신문 기사, 경찰 수배 공고,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어머니, 혹시 저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그 수법이에요. 임신을 핑계로 각종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사고를 만들어내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니, 저 여자 지금 뭘 노리고 있는지 아세요? 건물 명의를 바꾸려고 해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최종 목표예요. 명의를 바꾸고 나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린 다음 또 사라질 거예요. 직원이 복사된 자료들을 봉투에 넣어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확실한 증거 없이 움직이면 또 도망쳐요. 조심스럽게 하세요. 저는 봉투를 꼭 껴안고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유경이는 차 앞에서 조바심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너무 오래 걸리네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길 물어본 거야. 차 안에서 유경이는 계속 불안해하는 기색이었어요. 백미러로 주유소를 여러 번 돌아보면서요. 어머님, 혹시 그 직원이 이상한 말 안 했어요? 무슨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그냥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서율이, 아니 유경이의 진짜 정체를 알아버린 거니까요. 그날 밤 혼자 남은 찜질방에서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어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순 없어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해요.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달수 형사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자 즉시 움직여 주셨어요.
사장님,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적인 보험 사기 집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유소 직원을 통해 피해자, 가족들과 연락이 닿았어요. 유경이에게 당한 사람이 서너 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다고 했어요. 그중 한 명이 최도연이라는 브로커와 함께 움직인다는 정보를 줬어요. 부동산과 보험을 악용한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희경 씨, 저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조직이 있어요. 피해자 중 한 명인 김태식 씨가 찜질방으로 찾아와 말했어요. 제 아내도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거든요. 임신 거짓말하고 각종 보험 들게 하고 부동산까지 넘기게 했어요.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또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유경이가 또다시 압박을 해왔어요. 어머님, 계약서 준비됐어요. 이번 주 안에 건물명의 일부만 제 이름으로 옮기면 돼요. 유경아, 그런 중요한 일을 그렇게 급하게. 어머님, 계속 미루시면 사업 기회를 놓쳐요. 지훈이도 찬성했어요. 지훈이는 여전히 아내 편이었어요. 제가 뭘 말해도 듣지 않았죠. 그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유경아. 건물 반은 내 이름으로 하자. 유경이의 눈이 순간 빛났어요. 마침내 목적을 이뤘다는 표정이었죠. 정말이에요, 어머님? 그래.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이달수 형사님과 미리 계획한 대로였어요. 유경이를 안심시켜서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폭로하는 거였죠. 계약 당일 찜질방 2층 사무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유경이, 지훈이,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 남자가 함께 왔어요. 어머님, 이분이 최도연 씨예요. 부동산 전문가시고요. 최도연이라는 남자는 정장을 단정히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어딘지 음흉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 좋은 거래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계약서들이 테이블에 펼쳐졌어요. 건물 지분 이전 동의서, 담보대출 신청서, 사업자 등록 서류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도장 찍어주시면 돼요. 유경이가 도장을 들고 제 앞으로 밀어줬어요. 그 순간 유경이의 얼굴에 스친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마침내 목적을 달성했다는 승리의 미소였어요. 저는 도장을 들었지만 찍지 않았어요.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뭐려, 어머님? 유경아, 너 정말 우리 며느리 맞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최도연의 얼굴도 굳어졌고요. 그때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달수 형사님과 김태식 씨, 그리고 주유소 직원이 들어왔어요. 피해자들의 얼굴을 본 순간 유경이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서유리 씨, 오랜만이네요. 김태식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유경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제 이름은 서유경이에요. 유리에서 유경으로 바꾸셨나 보네요. 하지만 얼굴은 못 바꾸죠. 최도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이달수 형사님이 막아섰어요. 최도연 씨도 오랜만이에요. 수배 중이신 걸로 아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유경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형사님이 핸드폰에서 녹음을 재생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계속 미루시면 사업 기회를 놓쳐요. 건물 반은 제 이름으로 옮겨야 해요. 유경이가 지금까지 한 말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모든 대화를 녹음해뒀던 거예요. 지훈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 이게 뭔 소리예요? 지훈아, 내 아내는 서유경이 아니라 서유리야. 보험 사기범이고. 김태식 씨가 증거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쳐놓았어요. 신문 기사, 경찰 수배 공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서까지. 유경아,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때 유경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머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목소리도 차갑고 거칠어졌죠. 그래요, 맞아요. 나 서율이 맞아요. 그리고 돈 때문에 접근한 것도 맞고. 지훈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유경아, 그럼 임신도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유경이가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건물 명의만 넘기면 바로 떠날 생각이었어요. 이 시골 찜질방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다고요. 지훈이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다 바보예요. 특히 당신. 유경이가 지훈이를 가리키며 비웃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에 모든 걸 믿다니. 정말 순진하더라고요. 이달수 형사님이 수갑을 꺼내며 다가갔어요. 서유리 씨 사기, 문서 위조,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도연도 함께 체포됐어요. 둘 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지훈이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아 있었어요. 8개월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제가 다가가자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을 듣지 않았어요. 괜찮아, 지훈아. 이제 끝났어. 경찰차가 떠나간 뒤 찜질방은 조용해졌어요. 오랜 악몽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이 목숨 바쳐 지켜준 건물을 지켜낸 거니까요. 바닷바람이 창문을 스쳤지만 이제는 평온하게 들렸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유리와 최도연은 재판에서 각각 3년과 5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증언에 나서면서 죄상이 더욱 명확해졌죠. 지훈이는 한 달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8개월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저는 매일 새벽 지훈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산책하자. 바다 바람 쐬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일주일째 되자 마지못해 따라 나왔어요. 아무 말 없이 바닷가를 걸으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죠. 아니야, 지훈아. 사랑하면 믿고 싶은 게 당연해. 그래도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앞으로만 보자. 한 달 뒤부터 지훈이는 찜질방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보일러 수리, 설비 점검, 청소까지. 손님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이내 친근하게 대해줬습니다. 지훈이가 도와주니까 훨씬 좋아졌네. 단골 할머니들이 격려해 주실 때마다 지훈이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어요. 김태식 씨와 주유소 직원 이강수 씨와도 자주 연락하게 됐어요.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가 됐거든요. 희경 씨, 이강수 형이 아직도 재활 치료받고 있어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유경이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분들이니까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남편 보험금 중 일부를 이강수 씨 재활비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건물을 지켜야 했구나. 혼자만을 위한 건 아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3개월 뒤 지훈이는 해운회사를 그만뒀어요. 엄마, 이제 찜질방이 제 직장이에요. 엄마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니까. 정말 괜찮겠니?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지훈이는 보일러 기술을 배워서 찜질방 설비를 완벽하게 관리하게 됐어요. 손님들도 사장님 아들이 든든하다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 주유소에 다시 들렀어요. 이강수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요. 강수 씨는 어떤가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에 치료도 잘 받고 있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강수 씨, 그날 저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은 다 끝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복수할 기회를 주셔서 고마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훈이와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보다는 본질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하다는 것.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가 나면 두려워해도 벽을 뜯어야 햇빛이 들어온다는 것. 엄마,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지훈이가 밝게 웃었어요. 예전에 그 순수한 미소가 돌아온 거죠. 그래, 지훈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맑은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건물 잘 지켰어. 그리고 지훈이도 이제 어른이 됐어. 찜질방 불을 끄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내일 새로운 메뉴 시도해 볼까요? 단골 할머니들이 요청하신 거 있잖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모자가 함께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큰 위기가 와야 진짜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적도 있지만 진짜 가족은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